자, 이번 시간에는 10단원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즉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변화라고 하는 10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기후변화라는 건 뭐냐면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조금 추워져야 되는데 조금씩 좀 따뜻해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비가 올 날이 아닌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또 이 계절이 되면 비가 많이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평균적으로 기후가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기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후변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자연적으로 화산이 일어나든 태양의 활동이 변화하든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의 위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우리가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기후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어릴 때는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였거든요. 이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밑에 있는 이 지각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대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받는 국가였고, 대한민국은 좀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운 국가였는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면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우리도 어떤 우리 땅 밑에 있는 어떤 지진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요인, 자연적 변화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요인이란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자연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자연을 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한다든지, 온실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배출해서 기온을 더워지게 한다든지, 또는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킴으로 해서 자연의 어떤 기후가 변화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사람이 환경을 훼손하여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자, 지구온난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지구온난화 뜻이 뭐라고?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 간단하게. 그러면 지구온난화 왜 일어나느냐? 요인을 보면 우리가 대기 오염을 시키기 때문이다. 대기에 오염 물질이 쌓여 있으니까 열이 나가지 못하고,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는 거지. 자, 우리가 무분별하게 화석연료를 쓰거나 또는 산림을 개발하거나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 왜 일어나는지 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평균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빙하가 우리가 감소하게 된다. 빙하가 감소한다라는 건 빙하가 많이 녹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면 빙하가 녹아버리게 되고, 이 녹은 빙하는 어떤 일을 만드냐 하면,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은 침수 피해, 빙하가 녹는다라는 건 바닷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침수, 바닷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물에 잠겨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게 되면, 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이변으로 가봅시다. 기상이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지구가 기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따뜻하고 더우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이 많이 공기 중으로 막 증발해서 없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물로 흘러들여서 아까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어떻게 된다? 바닷물이 짠 정도, 염분 정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해류가 순환이 잘 되지도 않아서, 해류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는 수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다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게 되는 원인 시험이 꼭 나오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해수면 상승하고 지구에서 수분 증발량이 증가해서 물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해류의 순환 같은 것들도 다 방해된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생태계에 어떤 변화 일어나냐 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자,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수온이 이제 높은 지역으로 수온이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바닷물이 덜 따뜻한 곳으로 물고기들이 막 이동을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고기의 어종이 원래 살았는데 그 어종이 없어진다든지 아니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그 어종들이 막 몰려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식생에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고산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높은 산에 사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식물들의 나는 분포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온도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멸종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고산 식물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식물들이면 뭐 상관없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먹는 농작물의 재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식물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자연 환경이 오염되어서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그 농사에도 변화가 생길 거고 농사에 변화가 생기면 생태계도 교란이 올 것이고 우리의 먹거리도 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이게 다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아야 하겠지, 그지?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자. 일단 국제협약 같은 거 맺었다. 국제협약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무조건 외워라.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같은 거 맺었어요. 그래서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조금 감축시키자. 그 다음에 파리협정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니까 온도, 지구 온도를 더 이상 상승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한 2도에서 1.5도 이내로 상승폭을 우리가 조절하자라는 거야. 나라별로 다. 그래서 다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통해 그런 약속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하는 것들을 조금 제한한다든지, 또는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시험에 잘 나오고, 협약 내용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한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환경 문제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일단 선진국들은요, 환경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환경오염도 그만큼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 그리고 요즘은 선진국들이 G7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나라들의 모임에 가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또는 탄소를 제한하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원자 에너지를 돌리는 거, 바다에 있는 거. 그런 에너지 말고 화학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 말고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을 더 선호하고 또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세계적으로 훨씬 더 지원해준다거나 인정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회사들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 환경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조금 느슨해요. 왜냐하면 환경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다? 경제 개발이 더 우선이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조금 등한시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자쓰레기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 일단 전자쓰레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쓰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치 없어서 안 쓸래 라고 하는 TV라든지 자동차 또는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들, 이런 전자제품들이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를 전자쓰레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 나오는 전자쓰레기들은 대부분 환경 규제를 피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다시 팝니다.
쓰레기를 왜 팔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진국에 나오는 전자제품이 완전 망가지거나 부서져가지고 사람들이 교체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 요즘은. 뭐 유행이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뭐 새로운 신상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 사람들이 전자제품 교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에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팔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나온 어떤 그런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쓰레기, 전자쓰레기들이 개발도상국으로 팔려나간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전자쓰레기를 수입을 해서 이제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런 환경오염이나 생태 파괴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국제적 이동이 어디로 가고 있다? 전자쓰레기들은 선진국에서 어디로 간다? 개발도상국으로 간다라는 거. 그죠? 그거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농업들도 선진국에서는 탄소 배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빼내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시키기 싫으니까 개발도상국으로 그런 것도 빼내고 있어. 그럼 개발도상국은 바보도 아닌데 그럼 왜 받아요? 왜 받냐면 기술이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아까 개발도상국은 환경의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이 먼저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그런 농장이나 대농장을 받아가지고 성장부터 먼저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받음으로 인해서 외화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오염될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문제의 불평등을 한번 살펴보면 선진국은 지금 현재 자기들은 이미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을 굉장히 우선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환경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성장을 일단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어느 정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 일단은 바젤 협약 같은 협약이 있습니다.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뭐 전자쓰레기든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협약이 있고요. 지금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자, 지금 유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자. 그런 것들을 바젤 협약으로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적인 불평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환경 이슈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생활 속의 환경 이슈는 별거 없어요. 일단 환경 이슈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을 환경 이슈라고 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뭐가 생길 것이다? 갈등이 생길 것이다. 자, 그러면 요즘 나오고 있는 이슈들 한번 봅시다. 일단 미세먼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화석연료 같은 거 태울 때 생기는 매연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호흡기에 뭐 이런 영향을 주겠죠.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또 팬데믹으로 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니까 또 그런 플라스틱 재활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둘러싼 갈등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련된 갈등들도 있어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구마인데 호박 고구마 또는 뭐 토마토인데 뭐 거기에 뭐 다른 농법을 이용해서 다른 토마토를 만들어낸다든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하는 입장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긍정적으로는 식량 산업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죠.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뭐 해충이나 잡초에 강한 품종도 개발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런데 부정적 입장에서는요, 조금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런 것들을 유전자를 변이를 해서 탄생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역의 음식물을 소비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장에 미역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 기장에 있는 미역을 주로 소비하자. 이렇게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자라는 운동이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푸드 마일리지 이런 운동들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도 하나 보고 갈까요? 그죠? 자,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이동 거리에 따라서 푸드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라는 것은 환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제품들을 선호하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어떤 우리가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환경 어떤 이슈들과 환경 운동들 이런 것들도 좀 유익 있게 보아서 좀 사회 10단원도 조금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